두 마누라가 어디 사라져버렸다니까.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오찬, 여기에 영부인 사라져버렸어. 사라져버렸어요. 김건희를 찾습니다. 방을 붙여야 될 것 같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여의치 않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실무회담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의제도 조율되지 않았고 날짜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두 번째 만남을 언제 하자는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갑자기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다음 주쯤에 만나자, 용산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무 협상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이 이번 영수회담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관철시키겠다라고 말한 것들이 용산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받을 수 없는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민주당이 3+1 이걸 내놨지 않습니까? 대국민 사과. 그러니까 이제까지 국정을 개판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라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은 물론 이게 5월 2일에 자동으로 부의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걸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안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한 거부권 자제 요청이죠. 받아야 할 특검은 좀 제발 받아라. 이 부분이 민주당의 요구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원하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지급을 하려면 추경에서 13조 원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해라 라는 게 민주당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용산에서는 이것을 받을 생각이 별로 없죠. 이게 보니까 당에서도 막 나서고 있던데 국민의힘 윤재호 원내대표, 지금은 무슨 대표 권한대행까지 맡고 있던가, 이분이 국민께서는 좀 더 생산적인 의제를 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네. 아니 국민에게 25만 원 지급하는 게 생산적인 의제 아닙니까? 그리고 최상병 특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동안의 국정 기조가 대단히 잘못됐기 때문에 이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제까지 나라를 말아먹은 데 대해서 주인인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번 영수회담의 조건이라는데 그것이 생산적인 게 아니라고 윤재욱 대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나라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여기에서는 나는 추경을 할 생각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국민들이 세금을 왜 냈습니까? 그 세금으로 또다시 국민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겁니다. 그게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물가는 지금 하늘로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 이야기는 해봤자 더 뚜껑만 열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25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숨통을 틀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서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전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인 거죠. 2차 조율 시기마저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 정무수석, 새로 된 정무수석이 다시 들어가서 내가 대통령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물어보면 뭐합니까? 25만 원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 대통령이 엊그제 모두 발언해서 포퓰리즘이라고 그랬고 전체주의라고 그랬고 심지어 마약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영수회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물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물 건너간다는 게 둘이 안 만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만나봤자 성과가 전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벌써 이렇게 튕기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의제 조율 첫날이니까 물론 여기에서 결렬될 수는 있어요.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국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나라가 개판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 의무가 제1당으로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나라를 바로 만들어 가자, 바로 이끌어 가자, 그리고 국민들께 도움을 주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용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일은 무슨 일이야. 그냥
하도 나한테 소통 안 한다고 그러고 불통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오만하다고 그러고 하니까 그냥 단박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재명 대표가 만날 거야. 그러면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것이 용산이죠.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일을 하고 싶고, 용산은 아니야, 나는 만났어, 야당 대표 만났다니까, 그걸로 됐어. 이게 지금 용산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순간 아직 아쉬울 게 없습니다. 민주당이 내세운 조건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만나면 뭐합니까? 거부해야죠. 사전에 이런 것들이 조율되지 않고 영수회담이 자기들끼리 만나서 명색이 영수라는 사람들이, 영수는 그 대가리라는 뜻인데 자기들이 대가리인가는 모르겠어. 영수회담 그건 좀 이상해. 말이 좀 이상한 건 맞아요. 영수회담이 뭐야? 지들이 무슨 수계야? 수계쯤 되나? 하여튼 영수회담은 아니야. 무슨 영수야? 하여튼 내세운 조건 이런 것들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거부해야 합니다. 지금 용산은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민심이 요동치고 있으니까 꼼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일했어. 나 이재명 만났는데 이재명이가 뭔가 막 자꾸 틀어. 그래서 그런 거야. 나 얼마나 소통 잘해.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제도 봐봐요. 갑자기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하면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기자실까지 와가지고 막 발표하고 질문 2개씩이나 받고 그랬다고 막 기사에 나올 정도의 그 무지몽매한 대통령 아닙니까? 왜 여기서 거부해야 되느냐? 지금 윤 대통령은 첩첩산중이에요. 총리 인준 누가 해야 됩니까? 민주당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세운 요건들이 관철되지 않으면 거부하는 게 맞다.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모든 걸 거부해버리면 국정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게 바로 대드덕이에요. 레임덕을 넘었어 이미. 대드덕까지 왔잖아요. 죽은 목숨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술이나 먹고 지각 출근하고 정시 출근한 날짜가 별로 안 돼. 예? 그 뉴스 어디입니까? 더 탐사인가 거기에서 보도한 거 보니까 거의 날마다 지각이야. 회사도 말이죠. 직원이 지각 여러 번 하면 심할서 쓰고 경위서 쓰고 심할서 쓰고 인사위원회 해부하고 안 되면 해고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의 생각은 뭡니까? 이번 총선을 왜 망했어? 103석에서 108석으로 늘었잖아. 그리고 100석 넘었기 때문에 니들이 나 탄핵 못해. 그리고 네 맘대로 개헌도 못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의 국정 기조는 옳았어. 그런데 국민이 개돼지라.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윤석열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야당 대표, 제1당 대표를 만나서 어떤 걸 요구하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가고 싶죠. 달라질 건 없다. 그냥 나는 어차피 103석에서 108석으로 늘었어. 그러니까 이제 막 즐기는 거야. 막 신나게 놀자. 그래갖고 막 아무나 만나. 지금 홍준표 만난 게 막 엄청 화제가 되고 그랬던데 지금 홍준표만 만났겠습니까? 날마다 밤마다 사람들 만날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소통했어.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한테도 만나자고 전화하니까 한동훈이가 까버린 거잖아요. 난 너 안 만나. 만나봤자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계속 사람을 만나고 있어. 그러면서 이재명도 거기다 슬쩍 끼어는 겁니다. 사실은. 속으면 안 돼. 이재명 대표하고 진짜 회담이 하고 싶었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 사람을 만나는 중에 이재명도 그냥 슬쩍 끼어넣었어. 그래서 난 소통하고 있는 대통령이야. 나한테 자꾸 불통 프레임 씌우지 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하여튼 제대로 의제 조율 안 되고 3+1 관찰 안 되면 거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 그런 애들 이야기하고 있으면 뭐 나라가 좋아집니까? 별로 좋아지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루마니아 대통령 부부가 어제가 아니, 사실은 이분이 그 전에 와가지고 이미 현충원을 공식 방문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정상회담을 했는데, 루마니아 대통령, 요하니스 대통령이 방한을 했습니다. 16년 만에, 루마니아 대통령으로서는 16년 만이고, 요하니스 대통령은 방한이 이제 처음이죠. 방산, 원전 관련 협의, 뭐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초점이 아니라, 마누라가 어디 가버렸어, 마누라가. 두 마누라가 어디 사라져버렸다니까?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오찬, 여기에 영부인 사라져버렸어. 사라져버렸어요. 김건희를 찾습니다. 방을 붙여야 될 것 같아. 수배 전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사라져버렸어. 에? 김건희하고 관련된 모든 행사가 전부 다 비공개로 진행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 사진 한 장도 공개가 안 되고 있어. 김건희가 나서지 못하니까, 에? 여기 이분, 그러니까 이 대통령, 저쪽 그 대통령, 루마니아 영부인, 맞아? 사라져버렸습니다. 투명 인간이 돼버렸어. 영부인들이 만나는 것도 두 국가 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비공개로 처리해버리고 사진 한 장을 남기지 않습니다. 루마니아 대통령 부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네? 안 나타나는 건 김건희인데 루마니아 대통령 부인은 오셔가지고 공식적인 자리에 한 번도 나타나지 못하고 공식 행사 참석도 못하고 비공개로 모두 다 하고, 야 진짜 좀 루마니아 언론이 지금 뭐라고 쓰고 있을까요? 난 루마니아 말을 잘 몰라서 그 신문 뭐 들어가 봐봤자 알지도 못합니다만 거기에서 얼마나 우리를 조롱할까 싶으니까 진짜 쪽팔림이 그야말로 막 밀려옵니다. 예? 하긴 국제적으로 김건희 우리 여사님께서는 명성이 높으신 분이죠. 예, 명품 좋아하시고 디올백 받고 그리고 뭐 학력 위조하고 박사 학위도 뭐 대충 베끼고, 야 성형 이건 말할 필요 없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워낙 국제적으로 유명하니까 뭐 루마니아에서도 이야기가 할 거예요 아마. 아 한국 그 대통령 부인이라는 그분이 못 나타나니까 우리 영부인까지도 이렇게 사라지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그 한국 이상한 나라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런 것들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아 만나서 뭐 방산 협의를 했고 원전 관련 협의를 했고, 참 그랬다는 기사만 나오고, 응? 언론이 스스로 입틀막 한 겁니까? 입틀막 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뉴스 가치가 없습니까? 영부인이 나타나지 않는 게 뉴스 가치가 없습니까? 그리고 김건희인데 독일 순방 바로 4일 전에 막 때려쳐버리잖아요. 그냥 4.10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뭐 독일 안 가지 뭐. 왜? 마누라를 비행기에 태울 때 막 사진 찍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서워서 독일 다 때려친 거 아니에요? 스웨덴도 다 때려치고. 이게 바로 국격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국격이 뭐 따로 있습니까? 국민은 인류인데 대통령은 삼류야.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이 나라가. 아이고 진짜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마누라의 디올백은 박제하지 못하니까 받았다고 그러고, 제2부속실 설치도 안 하고, 마누라는 뒤로 숨고, 다른 나라 영부인이 오셔도 같이 사진 한 장 못 찍는 이런 작태를. 하여튼 누가 대통령이죠? 근데 이 나라에 누가 대통령이에요? 나는 박영선 이야기하고 뭐 주호영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총리 그냥 김건희를 시키는 게 제일 좋겠어. 어차피 뒤에서 국정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비선 실세라는 이야기 듣잖아요. 그럼 총리를 시켜. 뭐 시킬 것도 없잖아요. 대통령 영부인은 총리로 시키면 안 된다라는 게 법에 나와 있습니까? 총리를 시키시라고 좀 제발. 그래가지고 정상회담도 직접 저 대통령은 빠지고 총리가 하고, 총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행사에 가서 전부 다 축사, 격려사 막 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왜 아직도 그걸 안 하고 있지? 이번 총리는 하여튼 김건희로 갑시다. 좋은 제안 아닙니까? 좋은 제안일 것 같은데. 그리고 지난해 8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서 열렸습니다. 이야, 이거 아주 최고의 대회였죠. 그런데 여기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독립 검토 패널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한국 잼버리는 실패했다. 그리고 그 실패 원인은 한국 정부 때문이다 라고 보고서에 딱 못을 박았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구조적 문제를 유발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실패했다. 실패! 코리아 실패! 이게 세계가 보는, 우리를 보는 눈입니다. 그때 한여름 대학볕에 먼지거리를 했죠. 보안 검색한다고 몇 시간 동안 애들 세워놔갖고 전부 다 이 새끼들이 자빠지고 그랬잖아요. 꼬마들, 학생들.
야영장 위생 상태는 어땠습니까? 쥐새끼가 돌아다니고 모기가 난무하고 허벌판에 나무 하나 없는 곳에다 애들 다 집어넣어 놓고 전부 다 애들 떠죽게 만든 거 아니에요? 뭐 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뭐 사찰로 보내고 대학 기숙사로 보내고 마지막에는 뭐 저 아이돌 그룹 애들 불러다가 노래 시키고 이러면서 와 박수치고 오 우리는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잼버리 측에서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구나. 이름도 잘 모르겠다. 이거 잘 봐야지.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실패. 한국 너희들 실패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패했죠. 이 정부가 실패한 정권인데 여기에서 손대는 건 무엇 하나 되겠습니까? 스카우트 연맹이 말했듯이 한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실패 원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윤석열은 가만히 좀 있어. 하지마. 일 좀 하지마. 좋은 술 많잖아. 안 되면 내가 더덕주라도 담가다 줄게. 이 김성진이가 지금 더덕을 저 강원도 정선에다 많이 심어놨다고 그러고 지 자랑만 하던데 그 더덕 좀 보내봐. 더덕주를 만들어서 보내든지. 그러면 내가 용산으로 그 더덕주 좀 보내가지고 더덕주 맛있잖아. 그 성진아 더덕주. 그랬더니 우리 저 네티즌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잼버리도 못하면서 뭐 부산 세계 엑스포 웃기고 있다. 결국 잼버리 꼬라지 보고 엑스포도 물 건너간 거야.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쪽팔려. 이런 나라에 누가 G7 행사에 초청하겠냐 그랬습니다. 맞아요. 올 6월에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행사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국 초청 안 했잖아요. G7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서방 주요 국가들이잖아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래서 G7 아니에요? 거기에 초청을 누구를 하느냐가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그게 바로 국격인 거고. 그런데 이번에 거기 가려고 엄청 노력했답니다. 그런데 의장국인 이탈리아에서 한국 빠져 너. 니들은 안 돼. 하고 빼버렸답니다. 당연히 G7 행사에서 빠지겠죠. 이런 질 떨어지는 나라를 왜 초청합니까? 선진국에서. 안 하죠. 안 합니다. 일본 바짓가랑이만 잡고 있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지 않습니다. 쪽발이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땅을 저그 땅이라고 하고 강제징용 저희들 책임 없다고 그러고 우리 기업들이 우리 정부가 돈을 내서 그것을 갚으라고 하고 위안부는 자발적이었다고 말하는 그런 쪽발이 새끼들한테 발발발 기는 이런 정부를 이런 정권을 누가 정상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목소리를 높인 일은 아니네. 옆 사무실에서 놀래겠다. 하여튼 가우처님이 참 창피하면 국민들 몫인가? 에휴 세계 스카우트 연맹 압색 안 하냐? 머저리 매국노정부 그랬습니다. 매국노정부? 요거 내 안 읽은 걸로 할게요. 예. 안 읽었어 나. 국제망신 나라가 이렇게 쉽게 망가지냐? 열공님이 미안해요. 독재국가라서 그랬습니다. 자, 영수회담 민주당은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의제 설정부터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걷어차라. 걷어치워라. 하지 마라. 거기 가서 박수부대 치어리더 노릇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국격은 무너졌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완전히 쪽팔리는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배는 고프네. 밥은 먹고 합시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